새벽 공기가 아직 식지 않은 시간, 경비실 형광등이 깜빡이며 하루의 첫 불을 밝혔다. 유리창엔 빗물이 남아 길게 흘렀고 주전자에선 묵은 김이 피어올랐다. 벽식에 초침이 또각거리며 조용한 공간을 잘게 쪼갰다. 의자는 그의 체중을 기억하고 있었다. 앉자마자 낮게 숨을 내쉰다. 한도윤, 이 아파트의 야간 경비원. 79의 나이지만 손놀림엔 망설임이 없었다. 출입기록부 첫 줄에 날짜를 적는 순간 펜촉이 종이를 부드럽게 긁었다. 그 옆엔 낡은 도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커피 얼룩이 번진 종이 오래된 성과 숫자가 희미하게 살아 있었다. 그는 하루에 한 번 그 도면을 조용히 펼쳤다. 손가락이 한 줄의 선을 따라가며 멈춘다. 마치 자신이 남긴 길을 다시 더듬는 사람처럼. 비가 다시 굵어지자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우산을 들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빛이 깜박였다. 하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경비 아저씨, 차 좀 빼주세요. 늦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차를 밀던 손등엔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젊은 시절 그가 이 건물을 세울 때 남은 자국. 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차가 빠지자 여자는 짧게 말했다. 수고요. 짧은 두 글자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우산 끝에 물을 털고 잠시 광장 중앙의 조형물 앞에 섰다. 대리석 기둥 아래 새겨진 문구 미래를 향한 첫 설계. 그는 한동안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다. 비가 잦아들자 초소로 돌아온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형광등 불빛 아래 도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기록부 마지막 줄에 날짜를 적고 한 줄을 더 작게 써넣었다. 이 건물은 내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순간 형광등이 잠시 숨을 죽였다. 벽식에 초침이 멈춘 듯 고요했다. 그의 시선이 도면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이젠 다 끝났지. 하지만 창문 너머 어둠 속 어딘가 콘크리트가 미세하게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건물은 그 말을 들은 듯 아주 낮게 숨을 내쉬었다. 아침이 되자 빗자국이 유리창에서 말라붙었다. 경비실 안엔 전날 마신 커피잔이 식은 채 남아 있었고 형광등은 여전히 어제의 피로를 머금은 듯 미세하게 깜빡였다. 로비 복도에서 운동화를 끄는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다. 아이들의 웃음, 택배 카트의 금속음, 그리고 반복되는 문 여닫는 소리. 그 모든 일상이 한도윤의 귀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무표정하게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8시 25분, 교대까지는 아직 30분 남았다. 관리소 문이 열리며 젊은 소장이 나타났다. 깔끔한 정장 차림, 손에는 최신 태블릿. 그는 인사 대신 종이를 하나 내밀었다. 다음 달부터 인원 조정 들어갑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정리될 거예요. 한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길이 잠시 종이 위 문장을 스쳤다. 노후 인력 교체 대상. 종이 끝이 손끝에서 부러질 듯 휘어졌다. 관리소장이 자리를 뜨자 경비실 안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다.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고 벽식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접혀있던 오래된 도면이 있었다. 도면의 구석마다 숫자와 표기가 세밀하게 적혀 있었고 종이 가장자리는 손에 익은 듯 매끄러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도면을 펼쳤다. 한참을 바라보다 연필로 선 하나를 그었다. 그 선은 오래된 성과 교차하며 지금의 구조와 맞닿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이 선만 수정했어도 그 난간은 위험하지 않았을 텐데.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도면 끝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숨을 쉬었다. 그때 로비를 지나던 청년 입주민 하나가 경비실 창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아저씨 설계도세요? 건축하셨던 분 같아요. 손이 다르네요. 그는 미소를 흘리듯 잠시 입꼬리를 움직였다. 그냥 오래 보다 보니 손이 외운 거지.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그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문에 삼켜질 때까지 한도윤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반사된 조명빛이 경비실 안으로 번졌다. 그 빛은 도면 위를 스쳐 지나가며 한 구석에 작은 서명을 드러냈다. 설계자 한도윤. 커피 얼룩 아래 흐릿하게 남은 그의 이름. 그는 펜을 들어 그 위를 살짝 덧그렸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다. 관리소장이 다시 들어와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도 여기 계세요? 출입기록부 처리 끝났으면 청소 좀 하세요. 오늘 외부 감사 들어옵니다. 그는 펜을 내려두고 모자를 눌렀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빗자루를 들고 복도로 나갔다. 바닥에 물자국을 닦으며 걸음을 옮겼다. 타일 위로 반사되는 빛이 파도처럼 흔들렸다. 복도의 끝 벽면에 걸린 액자 속에는 이 아파트의 완공 기념 도면이 걸려 있었다. 그 도면의 오른쪽 아래엔 낯선 이름 홍호설계사무소.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게 자기 혼잣말처럼 흘렸다. 그 이름은 내 것이었지. 청소 도구함에서 천 조각이 흘러내렸다. 그가 허리를 숙여 주워들자 천에 묻은 물기가 손등의 흉터를 적셨다. 빛이 반사되어 흉터가 잠시 번쩍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잠깐의 침묵 뒤 다시 눈을 떴다. 복도 끝 자동문이 열리며 바람이 스쳤다. 문 바깥으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천천히 떠올랐다. 그는 눈으로 그 입자들을 따라가며 한 손으로 허리춤의 수첩을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기록부와 별개로 그가 스스로 적은 단 한 줄이 있었다. 이 구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덮었다. 그리고 다시 걸레를 들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천장의 전등이 한번 깜빡였다. 건물은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아주 미세하게 몸을 뒤척였다. 오전 햇살이 로비 대리석 바닥에 길게 미끄러졌다. 그 위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섞였다. 구두굽이 부딪히며 일정한 박자를 만들었고 그 사이사이 휴대전화 벨소리와 아이 울음이 불협화음을 냈다. 관리소 앞 게시판에는 하얀 종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소음 민원, 주차 불편, 엘리베이터 고장. 그리고 맨 아래 붉은 펜으로 적힌 짧은 글귀 하나. 쓸모없는 노인 경비 교체 바랍니다. 글씨는 급했고 마지막 회기 종이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한도윤은 말없이 다가가 그 문장을 바라봤다. 그의 손끝이 천천히 공중을 헤매다 붙은 메모지 가장자리를 살짝 눌렀다. 테이프가 삐걱 소리를 냈다. 그는 휴지 조각을 꺼내 그 문구를 덮으려다 멈췄다. 대신 손바닥으로 글자를 닦았다. 글씨가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쓸모없는. 그 단어가 유리 너머로 반사되어 그의 얼굴에 겹쳐졌다. 로비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관리소 직원들이 멀찍이서 수군거렸다. 나이도 많으신데 아직 버티시네. 우리 단지 이미지에 안 좋지 않아요? 그들의 웃음은 가볍지만 그 웃음의 끝자락이 공기 속에서 오래 남았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바닥을 쓸었다. 먼지 냄새가 올라오며 목구멍을 찔렀다. 쓸던 바닥 위에는 작은 나뭇잎 하나가 남았다. 바람이 불자 그 잎이 발끈 옆에서 한 바퀴 돌았다.
그는 그 움직임을 눈으로만 따라갔다. 잠시 후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게시판 앞을 지나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거 누가 썼어요? 몰라도 돼. 바람이 쓴 거야. 근데 왜 바람은 나쁜 말을 써요? 그는 웃음 아닌 미소를 흘렸다. 사람이 시키면 바람도 배워.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뛰어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한도윤의 눈에 유리문에 걸린 건물 설계도 액자가 들어왔다. 청색 잉크로 인쇄된 아파트 구조, 그 한가운데 광장을 중심으로 퍼지는 대칭형 도면. 그가 젊은 시절 그렸던 그대로였다. 그는 걸레를 들고 그 액자 앞에 섰다. 유리를 닦자 먼지가 사라지고 밑에 희미하게 남은 연필 흔적 하나가 드러났다. 그곳엔 누군가 아주 작게 써둔 이름이 있었다. H. 두윤. 그의 서명이었다. 순간 로비의 공기가 갈라졌다. 스피커에서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주민 여러분, 오늘 오후 외부 감사가 있습니다. 복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경비원분들 신속하게 움직이세요. 스피커의 잡음이 짧게 찢기듯 울렸다. 그의 손이 유리 위에서 멈췄다. 닦던 천이 떨어지며 바닥을 굴렀다. 그는 허리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허공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치 누구에게라도 들리게 하려는 듯 아주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쓸모없다는 건 그걸 보는 눈이 망가졌다는 뜻이지. 그 말이 끝나자 형광등 불빛이 잠깐 흔들렸다. 벽면의 그림자들이 미세하게 떨렸다. 건물 전체가 그 말을 들은 듯 기둥 안쪽 어딘가에서 낮은 진동이 울렸다. 그는 도면 속 서명을 다시 바라봤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위를 한 번 더 문질렀다. 지워진 이름 대신 자신의 체온이 아주 약하게 남았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로비 안은 이상할 만큼 정적이었다. 대리석 바닥에 반사광만이 흔들렸고 그의 그림자가 그 위에 길게 늘어졌다. 그늘 속에서 도면의 선 하나가 햇빛을 받아 금처럼 반짝였다. 그는 그 반짝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도 내가 그렸던 길 위에서 다들 살아있네. 그 말에 장식장이 살짝 떨렸다. 천장이 아주 미세하게 삐걱거렸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건물은 다시 침묵으로 돌아갔다. 점심 무렵 햇살이 유리벽을 타고 로비까지 깊숙이 들어왔다. 공기가 뜨거워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놀이터에서 메아리 쳤다. 경비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한도윤은 유리창에 기대어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는 대신 그 소리의 간격을 듣고 있었다. 규칙적이던 웃음 사이로 갑자기 짧은 비명이 섞였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놀이터 난간 옆에서 아이 하나가 무너져 내렸다. 부모의 비명, 사람들의 달려오는 발소리, 그리고 공기를 가르는 울음.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을 그대로 내려놓고 뛰었다. 신발 밑창이 미끄러지며 물방울이 튀었다. 난간은 녹이 슬어 있었고 연결 볼트 하나가 빠져 있었다. 그 자리에 시멘트 가루가 흩어져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그 구조를 스쳤다. 그 부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도면상에서 가장 논쟁이 많았던 구간, 자신이 안전구조 변경을 주장했다가 묵살당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그의 중얼거림을 들은 관리소장이 달려왔다. 경비 아저씨, 뭐 하세요? 아이 다쳤잖아요. 이게 다 근무 태만 아닙니까? 한도윤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건 구조 결함이야. 난간이 원래 이렇게 설계된 게 아니요. 소장은 코웃음을 쳤다. 그걸 아세요? 설계라도 해보셨습니까?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시선이 소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 눈빛엔 피곤과 슬픔 그리고 오래된 책임이 묻어 있었다. 그렇다. 그 한마디에 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농담도 하시네. 이 난간이 얼마나 오래된 건데 당신이 뭘 안다고. 사람들이 모여들며 웅성거림이 커졌다. 그는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난간 아래로 떨어진 나사를 주워 들었다. 금속의 차가운 촉감이 손끝을 파고들었다. 그 나사는 낡았지만 머리 부분엔 여전히 미세한 각인이 남아 있었다. HD와 E-3. 그는 그 각인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건 그의 설계 도면에서 자재를 표기할 때 쓰던 코드였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아이를 들것에 싣는 구급대원들을 바라봤다. 눈동자가 한참 동안 따라갔다. 바람이 불며 그의 모자챙을 흔들었다. 관리소장이 소리쳤다. 오늘 중으로 보고서 쓰세요. 주민들 항에 들어오면 곤란하니까 책임 소재는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페이지 한가운데에 단정히 글씨를 썼다. 2025.1형 5구조 이상 발생. 예측된 위험. 도면 일치. 손이 멈추고 그가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엔 과거의 현장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흙먼지 속에서 헬멧을 쓴 자신이 있었다. 이 설계로 가면 위험합니다. 그가 말하던 그날 현장 소장은 예산이 없어요, 한도윤 씨. 적당히 합시다. 라고 말하며 도면을 갈아치웠었다. 그때 지워졌던 그 선, 지금 눈앞에서 다시 균열로 드러나 있었다. 그는 놀이터 펜스에 손을 얹었다. 손끝으로 철제의 흔들림을 느꼈다. 금속이 미세하게 울렸다. 그 떨림이 마치 오래된 죄책감처럼 그의 팔로 전해졌다. 비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아이의 울음이 멀어지자 놀이터 주변엔 이상할 만큼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 정적 속에서 바람이 난간을 스치며 새소리를 냈다. 짧고 낮은 울림이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다. 이 건물은 내가 만든 책임이 있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관리소장이 무전기를 들고 멀리서 지시를 내리는 동안 그는 아무 말 없이 도면이 든 파일을 들고 경비실로 돌아왔다. 문을 닫자 유리창에 비친 그의 모습이 살짝 흔들렸다. 손끝에 묻은 철가루가 커피잔 손잡이에 남았다. 그는 다시 도면을 펼쳤다. 그 위에 새로 생긴 균열의 위치를 기억해내며 연필로 선 하나를 더 그렸다. 그 선은 종이 위에서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떨렸다. 밤이 깊었다. 아파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남은 것은 가로등 몇 개뿐이었다. 초소 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 일정하게 이어졌다. 그 소리가 마치 기억을 새는 것처럼 또각거렸다. 한도윤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주차장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길게 번졌다. 바람이 불자 낙엽 하나가 빙글 돌며 유리창을 스쳤다. 그때 경비실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며 종이 한 장을 흔들었다. 낡은 도면이었다. 그는 그 종이를 조심스레 폈다. 바닥에 펼쳐진 도면은 군데군데 색이 바랬지만 그의 눈은 단번에 선들을 찾아갔다. 주차장 하단 구조, 지하층 배수 라인, 하중 분산 기둥. 그의 입에서 오래된 용어들이 흘러나왔다. 마치 잊었던 악보를 다시 읽는 음악가처럼. 책상 위엔 오래된 연필차 그리고 작은 확대경 하나. 그는 연필을 들어 한동안 고민하다가 선 하나를 아주 가늘게 그었다. 그 선은 현재의 도면과 달랐다. 그가 기억하는 원래의 구조였다.
이 선이 사라지지 않았더라면. 그의 목소리가 공기 속에서 천천히 녹았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며 대답하듯 반짝였다. 그는 손끝으로 종이 위 숫자 하나를 짚었다. 7.4M. 그 거리 안에는 젊은 시절의 한도윤이 있었다. 그는 다시금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현장 소음, 용접 냄새, 콘크리트 타는 냄새. 햇빛은 강했고 그의 머리 위에는 파란 안전모가 있었다. 그는 당시 현장 소장에게 말했다. 이 구간 하중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예산이 안 나와요. 그냥 통과시키세요. 이대로면 20년 안에 균열이 납니다. 20년이면 괜찮죠. 그때 우리 다 은퇴했을 텐데. 그 대화가 끝나고 그의 이름은 설계서에서 사라졌다. 책임을 지기 싫었던 상부는 모든 것을 그에게 전가했다. 설계 오류라는 이름으로. 그날 이후 그는 회사를 떠났고 세상에서 지워졌다. 도면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천천히 식었다. 그는 서랍을 열고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들어 있었다. 기사 제목이 희미하게 보였다. 천재 건축가 부도 사건 후 잠적. 기사 속 사진 젊은 시절의 그였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지금보다 훨씬 단단했고 그의 손엔 이 아파트의 첫 설계도가 들려 있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봉투를 덮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었는데. 그의 시선이 천장으로 향했다. 지하 주차장 쪽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벽 안쪽 콘크리트가 숨 쉬는 듯한 소리. 그는 귀를 기울였다. 어딘가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후레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층 공기는 눅눅했고 먼지 냄새가 났다. 벽면에는 작은 금이가 있었다. 그 틈 사이로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손으로 균열을 짚으며 말했다. 이제야 내게 되돌아오는군. 그의 손가락 끝이 떨렸다. 그가 손을 떼자 콘크리트에서 물방울이 또 한 번 떨어졌다. 바닥의 고인 물이 흔들리며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 표정엔 후회와 의무가 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계단을 오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만든 곳이라면 내 손으로 끝내야지. 초소로 돌아와 도면을 다시 펼쳤다. 연필로 새로 그은 선 하나가 도면 중앙을 가로질렀다. 그 선 위에 그는 세 글자를 적었다. 수정 중. 형광등이 다시 깜빡였다. 바람이 들어와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건물이 그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는 커피잔을 들었다. 식은 커피가 입안에 닿자 철맛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아주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짧게 써내려갔다. 내가 만든 집이 나를 시험하네. 벽시계가 자정을 알렸다. 도면 위에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졌다. 건물 전체가 낮은 숨을 쉬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초소 밖 멀리서 천둥 소리가 짧게 울렸다. 그의 눈꺼풀 아래로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밤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다. 비는 처음엔 조용히 내리더니 곧 세게에 마치 오래 참았던 울음을 쏟듯 쏟아졌다. 아파트 외벽을 때리는 빗소리가 거대한 심장의 박동처럼 울렸다. 경비실 천장에 붙은 형광등이 비에 맞춰 떨렸다. 그 떨림은 불빛을 깜빡이며 책상 위 도면에 번쩍번쩍한 물결을 만들었다. 그 물결이 도면 위 균열성과 겹쳐지는 순간 한도윤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방수 점퍼를 걸치고 후레쉬를 챙겼다. 밖은 이미 물바다가 되어 있었다.
비가 코끝을 때리고 옷깃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경비실을 나서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검은 구름이 아래층까지 내려앉은 듯 했다. 지하 주차장 입구는 막혀 있었다. 배수구는 이미 넘쳤고 물은 계단을 타고 안으로 흘렀다. 그는 신발을 벗어 들고 맨발로 내려갔다. 물속의 시멘트가 차가웠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물결이 일었다. 손전등 불빛이 벽을 후었다. 그때 콘크리트 벽면에 또 하나의 금이 보였다. 지난번보다 훨씬 길고 깊었다. 그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며 작은 거품을 내고 있었다. 그는 허리를 숙였다. 주머니에서 철봉과 시멘트 가루, 낡은 망치 하나를 꺼냈다. 손끝이 굳어 있었지만 움직임은 단정했다. 그는 구멍 주변을 다듬고 시멘트를 바르기 시작했다. 비가 흘러내려 손목을 타고 어깨까지 스며들었다. 조금만 버텨라, 아직 무너지면 안 된다. 그의 목소리가 지하의 메아리에 묻혔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그의 머리를 쳤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벽을 눌렀다. 시멘트가 퍼지며 틈새를 메워갔다. 그는 그 위에 망치를 대고 몇 번 두드렸다. 두드릴 때마다 건물 전체가 함께 울었다. 멀리서 천둥이 쳤다. 그 소리에 놀란 듯 형광등이 깜빡였다. 지하층 천장의 철골이 삐걱 소리를 냈다. 그는 얼굴을 치켜들었다. 빗물이 그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내가 세운 거니까 내가 버텨야지. 그는 다시 망치를 들었다. 손목에 힘줄이 드러났다. 피가 맺힌 흉터 자국이 다시 벌어졌다. 붉은 피가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다. 잠시 뒤 멀리서 관리소장의 무전음이 들려왔다. 도윤 씨 어디 계십니까? 순찰 다 끝나면 바로 올라오세요. 위험합니다. 그는 무전을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벽의 떨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시멘트를 눌러붙였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벽 반대편에서 둔탁한 뚝 소리가 났다. 물방울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대신 공기 속에 철 냄새가 섞였다. 그는 손전등을 비추었다. 천장과 기둥 사이 아주 작은 균열이 있었다. 아직은 미세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건 시작이었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나 벽을 바라봤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 정도면 아직 버틸 수 있어. 그의 목소리가 끝나자 건물은 잠시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빗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채웠다. 그는 휘청이며 벽에 등을 기대었다. 숨이 거칠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젖은 시멘트 위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건물이 그를 붙잡는 팔처럼 보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손전등을 껐다. 주차장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빛 대신 균열 속에서 스며드는 물방울 소리만 남았다. 그는 벽을 한 번 두드렸다. 괜찮다.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비는 그칠 줄 몰랐다. 지상에서는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건물 외벽을 흰빛으로 잠시 물들였다. 그 순간 초소의 형광등이 잠깐 꺼졌다 켜졌다. 그의 이름이 적힌 도면 위에도 한 줄의 물방울이 떨어져 흘러내렸다. 그리고 도면 한가운데 잉크로 적힌 글씨 하나가 번졌다. 수정 중. 새벽 3시. 비는 멈췄지만 공기는 여전히 젖어 있었다. 안개가 지하 주차장 입구를 덮고 있었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물방울 소리가 초소까지 희미하게 울려왔다. 건물은 잠든 듯 조용했으나 그 조용함이 오히려 불길했다.
한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무언가 이상한 진동을 느꼈다. 책상 위 연필이 굴러가고 도면이 살짝 흔들렸다. 그의 손이 멈췄다. 아직 버텨야 하는데. 그는 우산 대신 손전등을 집어들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계단 난간이 진동하며 덜컹거렸다. 공기가 축축하고 철냄새가 짙었다. 지하층 문을 열자 안에서 젖은 먼지와 콘크리트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주차장 한쪽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기둥 근처 콘크리트 벽면에 금이 길게 퍼지고 있었다. 그 틈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모두 나가요. 빨리.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주차장 한쪽 구석 넘어져 있는 작은 그림자. 어제 다쳤던 그 아이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달려갔다. 물속을 헤치며 뛰는 그의 신발 밑창이 미끄러지며 바닥에 부딪혔다. 그 충격음과 함께 천장이 크게 울렸다. 벽면의 균열이 갈라지고 시멘트 가루가 빗방울처럼 떨어졌다. 아이를 끌어안자 머리 위에서 철근이 떨어졌다. 그는 몸으로 아이를 감쌌다. 괜찮아, 눈 감고 있어. 천장이 갈라지는 소리가 지하 전체를 울렸다. 경광등 불빛이 붉게 번쩍였고 그 붉은 빛 속에서 먼지들이 폭풍처럼 휘날렸다. 한도윤의 어깨 위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아이를 밀어냈다. 가. 아빠한테 가. 아이의 울음이 멀어지는 순간 거대한 충격음이 터졌다. 벽이 무너지고 바닥이 들썩였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먼지와 파편이 그의 몸 위로 쏟아졌다. 손전등이 구르고 불빛이 흔들리다 멈췄다. 붉은 경광등이 꺼지고 잠시 뒤 새벽의 정적이 찾아왔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그의 손끝이 도면을 찾듯 허공을 더듬었다. 손끝이 무언가 단단한 것을 스쳤다. 그는 그 위에 손바닥을 올렸다. 균열난 콘크리트의 결이 손바닥에 닿았다. 미세한 진동이 아직 남아 있었다. 아직 살아있구나.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붉은 먼지 속 작은 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미소 비슷한 무언가를 지었다. 좋다, 이 정도면 됐지. 그의 숨이 얕게 흔들렸다. 먼지가 가라앉으며 그의 손 위에 빛 한 줄이 머물렀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다. 여기요. 사람 있어요. 구조대의 손전등이 어둠을 찢으며 다가왔다. 붉은 빛과 하얀 빛이 뒤섞였다.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와 그의 몸을 붙잡았다. 아저씨,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동자만 천천히 움직였다. 아이의 얼굴이 그의 앞에 있었다. 살아 있었다. 그는 그 얼굴을 보고 숨을 한 번 들이켰다. 그 짧은 숨이 마지막이었다. 붉은 불빛 속 그의 손에서 흘러내린 피가 물에 섞여 사라졌다. 물 위엔 도면 한 장이 떠올랐다. 구겨졌지만 그 한가운데에는 흐릿하게 남은 글씨 하나. 이 건물은 내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지하층을 덮은 어둠 위로 하늘에서 천천히 새벽이 내려오고 있었다. 비가 멈춘 아침, 아파트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구조대의 발소리도 사이렌의 울음도 멈췄다. 대신 빗물이 빠져나가는 소리만 도로의 맨홀 속에서 길게 이어졌다. 로비 한켠엔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젊은 엄마가 울고 있었고 그 옆에서 관리소장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단어 몇 개만 반복했다. 붕괴 1명 경비실. 잠시 후 한 구조대원이 비닐로 덮인 들것을 천천히 끌어올렸다. 그 위엔 한도윤의 이름표가 반쯤 젖은 채 달려 있었다. 경비원 1. 젖은 플라스틱이 햇빛에 반짝였다. 누군가 그의 경비실 문을 열었다. 안은 그대로였다. 식은 커피, 젖은 우산, 그리고 책상 위에 펼쳐진 한 장의 도면. 도면 위에는 번진 잉크로 세 글자가 남아 있었다. 수정 중. 관리소장이 다가가 도면을 집어들었다. 물에 젖은 종이가 손끝에서 부서졌다. 그는 눈썹을 찡그리며 중얼거렸다. 이걸 대체 왜 가지고 있었지? 서랍을 열자 노랗게 빛 바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신문 스크랩, 오래된 사진, 그리고 설계도 여러 장이 정리되어 있었다. 기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천재 건축가 한도윤 부도 사건 후 잠적. 소장의 손이 멈췄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도면 한 구석에 찍힌 붉은 도장이 눈에 들어왔다. 설계자 한도윤. 순간 로비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가 살던 이 건물을 그분이 만든 거였어요? 진짜요? 그 아저씨가 설계자라고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누군가는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어제 쓸모없는 노인이라 낙서했던 게시판 앞. 그 종이는 이제 물에 젖어 찢겨 있었다. 관리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도면을 다시 내려놓고 경비실 안을 둘러봤다. 벽에는 그가 하루하루 적었던 출입기록부가 걸려 있었다. 맨 마지막 페이지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건물은 내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로비의 형광등이 천천히 켜졌다. 빛이 들어오자 먼지가 공중에서 반짝였다. 그 빛 아래에서 모두의 표정이 말없이 굳어 있었다. 아이를 아는 엄마가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분이 우리 아이를 구했어요. 말끝이 공기 속에서 흔들렸다. 누군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다. 한쪽 구석에서는 어린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는 집을 고치러 간 거예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관리소장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손에 들린 도면이 떨리며 방금 전까지 젖어 있던 잉크가 손바닥에 묻어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도면을 접어 경비실 책상 서랍 안에 다시 넣었다. 그 위에 자신의 명찰을 내려놓았다. 관리소장.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이름 여기 둘게요. 바람이 불어 창문을 흔들었다. 커튼이 들리며 도면 가장자리가 살짝 드러났다. 붉은 글씨가 한 줄 그 빛 속에서 또렷하게 보였다. 모든 설계는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다. 밖에서는 햇살이 구름 사이로 흘러내렸다. 아파트 외벽을 타고 내려온 빛이 조형물의 대리석 문구 위에 닿았다. 미래를 향한 첫 설계. 그 글자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빛났다. 며칠이 흘렀다. 비가 그친 뒤에 하늘은 믿기 힘들 만큼 맑았다. 아파트 광장 중앙에는 여전히 대리석 조형물이 서 있었다. 그 아래에 새로운 명패가 달려 있었다. 이 건물의 설계자 한도윤. 금속판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빛이 사람들의 눈가를 스쳤다. 입주민들이 조용히 둘러섰다. 누군가는 꽃을 들고 누군가는 초를 켰다. 흰 국화향이 바람에 실려 흘렀다.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가 낮게 말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는 없었어요. 옆에 서 있던 노부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이곳을 지키신 거네. 알고 보니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았던 거야. 아이들이 조심스레 광장 둘레를 돌았다. 그중 한 아이가 대리석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딱 하고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마치 멀리서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울렸다. 관리소장은 한 발 떨어져 있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엔 잠을 못 잔 흔적이 깊었다. 그의 손엔 작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투에는 붉은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재건축 검토안.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천천히 광장 뒤편으로 걸었다. 발밑에서 잔돌이 구르며 소리를 냈다. 그는 조형물을 돌아 나무 그늘 아래 멈췄다. 바람이 불어 명패 위 꽃잎 하나가 떨어졌다. 그 꽃잎이 봉투 위에 닿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조용히 꽃잎을 치웠다. 이제 끝인가?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하지만 눈빛은 잠시 흔들렸다. 그의 시선이 명패로 향했다. 거기 새겨진 한도윤이라는 이름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관리소 여직원이었다. 소장님, 주민들이 헌화 끝났습니다. 그래요, 이제 마무리하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을 떼지 않았다. 햇빛이 조형물 옆 기둥을 타고 내려왔다. 그 빛은 명패를 지나 그의 손등에 닿았다. 그 손등에 흐릿한 문신 하나가 드러났다. 홍. 2층 글자 하나. 그는 재빠르게 손을 내려 옷소매로 가렸다. 그 순간 장면이 스쳤다. 젊은 시절 사무실의 회의실. 책상 맞은편에서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서 있었다. 이번엔 내 이름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사장님은 이미 은퇴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약서에 찍힌 이름 홍도현. 현재의 관리소장은 그 홍도현의 아들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조형물 앞에서는 아이들이 꽃잎을 던지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손안의 봉투가 구겨졌다. 속 안에서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왔다. 재건축 설계 기준 기존 구조 해체 후 재시공. 그는 그 문장을 보고 잠시 숨을 멈췄다. 빛이 얼굴을 가르며 지나갔다. 바람이 한 번 불고 봉투 위 국화 꽃잎이 다시 떨어졌다. 멀리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가 만든 집은 아직 괜찮아요. 그 말에 그는 미세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다. 그는 봉투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눈빛이 잠시 하늘을 향했다. 하늘은 푸르렀지만 어딘가 불안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들락거리며 조형물의 그림자를 흔들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무너질 줄 알면서 또 짓겠다는 거냐. 주민들은 돌아가고 광장은 텅 비었다. 바람이 불어 국화 몇 송이가 쓰러졌다. 대리석 위 글자들이 그늘 속으로 천천히 잠겨갔다. 조형물 뒤편 그가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흘러 떨어졌다. 입구가 살짝 벌어져 안의 문서가 보였다. 재건축 시행 주체 홍건설. 붉은 잉크가 아침빛에 반짝였다.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었다. 문서가 광장 한복판으로 날아가 대리석 명패 아래 멈췄다. 그 위로 햇빛이 닿았다. 두 개의 이름이 나란히 반짝였다. 설계자 한도윤, 시행사 홍건설. 그리고 그 둘을 가르듯 국화꽃 한 송이가 사이에 떨어졌다. 바람이 멎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밤새 내린 이슬이 대리석 위를 흘러내렸고 광장은 어제보다 한층 더 고요했다. 관리소 문이 열리며 소장이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커피가 아닌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서류 표지엔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재건축 계획서. 그는 광장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조형물 아래엔 여전히 꽃과 초가 남아 있었다. 국화향이 희미하게 퍼졌다. 그는 잠시 멈춰 섰다. 한도윤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아침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났다. 선생님. 그는 아주 조용히 마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 서류를 열었다. 한 장, 두 장 종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기존 구조물 철거. 지하층 배수 라인 변경. 광장 재설계. 페이지마다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 도장을 눌렀다. 잉크가 손가락에 묻었다. 햇빛에 비친 그 붉은 자국은 마치 상처처럼 보였다. 그는 도면 한 장을 꺼내 대리석 위에 펼쳤다. 새 건물의 설계도였다. 그 선들은 정확하고 매끄러웠다. 하지만 그 속에는 그가 모른 척해야 하는 한 사람의 흔적이 있었다. 도면 구석에 작은 글씨. 기초구조 참조 H. 두 윤 어리저널 플랜. 그 문장을 본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조형물 위로 햇빛이 번졌다. 바람이 불어 국화꽃 몇 송이가 날렸다. 그 꽃잎이 도면 위에 떨어졌다. 그중 한 장이 도면의 균 열선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졌다. 이 선은 여전히 살아있군요. 그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건물은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울림이 있었다. 그는 펜을 꺼냈다. 도면 한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는 빈 공간에 짧게 썼다. 존중할 것.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 글자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다. 묵직하게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형물 앞에 섰다. 한도윤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아주 낮게 말했다. 당신이 세운 건물,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겠지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내려다봤다. 홍건설 본사.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서류를 조용히 접어 품에 넣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한 장의 종이가 봉투에서 빠져나와 바닥으로 흘렀다. 바람이 종이를 밀었다. 종이는 천천히 광장 중앙으로 날아가 명패 앞에서 멈췄다. 그 위에는 붉은 글씨가 찍혀 있었다. 해체 승인일 2025.10. 10. 그의 시선이 그 날짜에 멈췄다. 그날은 바로 오늘이었다. 순간 하늘이 흐려졌다. 구름이 빛을 가리고 바람이 광장을 스쳤다. 국화꽃이 쓰러지고 촛불이 꺼졌다. 대리석 위의 이름이 그늘 속으로 천천히 잠겼다. 관리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끝내 지워지는군요. 하지만 설계자는 건물보다 오래 남는 법이지. 그가 걸음을 옮기자 뒤에서 바람이 다시 불었다. 명패 아래 떨어졌던 종이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종이는 빙글 돌며 햇빛 속으로 사라졌다. 로비 창문 안에서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다. 그리고 조용히 벽식의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각또각. 건물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숨결 안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도면의 선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선은 누군가의 손끝에서 다시 그려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집을 짓고 누군가는 그 집을 지키며 누군가는 그 집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누군가는 다시 그 집을 허문다. 벽은 무너져도 그 안에 새겨진 이름은 남는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하루의 근무처럼 보일 뿐이라 해도 그 하루가 모여 세상을 세운다. 조용히 화면이 어두워지고 명패 위 국화꽃 한 송이가 남는다. 그가 남긴 마지막 선 하나가 오늘도 누군가의 집을 지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의 하루도 누군가의 설계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이야기, 이곳은 시절인 연극장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하루를 위로할 한 줄의 드라마로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의 다음 이야기를 세워주는 벽돌이 됩니다.